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5시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확진자는 89명 늘어 9,900여 명으로 10,000명에 근접했습니다. 한편 어제 1차 전 세계로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200여 명이 탄 2차 전세기는 오후 4시쯤 도착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89명이 늘어 모두 9,976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8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만 모두 601명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주간 해외 유입 사례 중 2차 감염에 일으킨 사례도 41건이라며 주로 가족 간 전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임시항공편을 통해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 309명 중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증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298명은 전세버스편으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교민 205명은 오후 4시쯤 추가로 2차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또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158명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2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의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투표소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 손 소독을 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를 실시하는 등 세부 방역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원격 수업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소재 학생 8만 5천여 명이 원격 수업용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 지원 대상입니다.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는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등교 수업에 대비해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는 학교를 위해 식탁에 설치할 임시 가림판 38만 개 설치 비용도 지원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번엔 지역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병원 전체가 폐쇄된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서울시가 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에서 해외 입국자 중 확진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 관련 확진자는 150여 명으로 서울 전체 확진자의 30%가 넘습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확진자 20명 중 16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제 0시 이후 입국한 모든 서울 거주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 최대 1,000명의 검사가 가능한 규모의 도보 이동형 선별 진료소를 잠실 종합운동장에 설치해 내일부터 운영합니다. 서초구는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 격리 중인 600여 명 가운데 매일 10% 이상을 불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미국에서 귀국한 뒤 확진된 50대 여성이 다녀간 반포본동 주민센터가 오늘 하루 임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자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 6명 더 나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거나 입원한 환자들의 가족, 간호사와 환경미화원 등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 2,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 방문했다가 확진된 9살 어린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환자 43명이 동일 집단 격리 중입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 1명 늘어 최소 3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종교시설 운영을 강제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20개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구 경북 상황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는 어제와 비슷한 23명입니다. 완치 판정은 이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요.
이 확산세가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구시청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현재로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대구 21명, 경북 2명으로 어제보다 1명이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대다수인데 제2미주병원에서 12명, 한사랑 요양병원 2명 등 병원에서 확진자 18명이 나왔습니다. 완치 판정 사례는 신규 확진자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금까지 모두 5천여 명이 완치돼 완치율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진행한 전수 검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병원의 간병인 2,4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원 16곳에 대한 전수 검사에서는 환자와 종사자 2,400여 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구의 여러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일부는 신천지 신도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 건수마다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로부터 시작된 사례가 일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선 관련 자료 분석이 끝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제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89명 늘어난 9,976명인데요. 이 가운데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5,800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60% 정도가 음성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5명으로 전체의 40% 정도입니다. 대구에서는 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또다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해외 유입 확진자는 하루 새 40여 명 더 늘었습니다. 이제 전체 확진자의 6%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졌습니다. 모든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엄격히 지켜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특징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169명입니다. 사망자가 꾸준히 늘면서 치명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0.5% 정도였지만 지금은 1.7%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치명률을 집단별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 치명률은 남성이 2.2%로 여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해외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연령별 치명률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70대는 7%대, 80대는 18%를 넘습니다. 고령층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고령층과 함께 특히 주의해야 할 집단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죠. 사망자 가운데 1명을 뺀 168명이 하나 이상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는지 조사해보니 심장이나 뇌질환 등의 순환기계 질환이 78%로 가장 많았고요. 당뇨병이나 통풍 같은 내분비계 대사성 질환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신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번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사방의 공범 3명 중 2명도 검거된 가운데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모두 14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함께 관리해온 공범 3명 중 2명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모두 14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은 3건으로 닉네임 가까시 운영한 N번방과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이 운영한 프로젝트 N방이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이곳 3개 텔레그램방의 운영자는 9명, 유포자는 14명, 단순 소지자는 93명입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 103명을 확인해 이 가운데 47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 신고가 없으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거나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자수한 사람이 1명 늘어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방해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무급휴직이 시행됐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을 즉시 철회하고 주둔군 지휘협정의 노무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약 절반인 4천여 명이 사상 첫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이 지연돼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The partial furlough of Canadian employees is not what we envisioned or hoped what would happen. 이전 협상 때도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압박 카드로 내민 적은 있지만 실제 강행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협상 때마다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볼모로 삼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무급휴직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참에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의 불합리한 노무조항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할 경우 노조 해산과 해고를 정당화하는 등 노동 3권 위배 조항들이 버젓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볼모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이 이번 협상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부는 무급휴직 시행에 유감을 표하며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어 무급휴직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해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황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닷새 만에 그 숫자가 2배가 됐는데요. 미국의 상황이 이탈리아와 비교할 정도라고 펜스 부통령이 진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만 명의 감염자가 생긴 지 닷새 만에 그 숫자가 2배가 된 겁니다. 사망자도 이런 추세라면 5천 명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미국의 감염 추세를 이탈리아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think Italy may be the most comparable area to the United States at this point. 보름 전 아담스 미 공중보건 서비스 단장은 당시 미국의 상황이 환자가 폭증하는 이탈리아의 2주일 전 상황과 같다고 했고 한국의 길을 갈지 이탈리아의 길을 갈지 선택의 기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이탈리아에 미국의 상황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뜻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를 고려 중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대용품으로 스카프를 쓰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번엔 스카프가 마스크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And I think in a certain way, depending on the fabric, I think in a certain way a scarf is better. It's actually better. 미국민들이 여러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싫어하지만 마스크가 해롭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마스크 관련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와 의료진 말고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것이 미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기준이었는데 코로나19가 새로운 감염병인 만큼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이번엔 일본 상황입니다.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기피해온 아베 총리가 결국 마스크를 썼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어제 3,000명을 넘어서자 모든 가구에 면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내각 관료들이 일제히 마스크를 썼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듯 아베 총리는 연신 매무씨를 고치고 아소 부총리는 발언 도중에 아예 벗어버립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며 2달 넘게 지켜온 마스크 미착용 원칙을 일본 정부가 결국 철회했습니다. 책상마다 3명씩 앉던 의원들도 2명으로 간격을 넓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만 도시 봉쇄나 긴급사태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フランスがやっているようなロックダウンができるのかといえばそれはできない。今この時点でですね、緊急事態宣言を出す状況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 하지만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지난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1,018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누적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외출 자제 요청이 나왔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도쿄 도심에는 이렇게 코로나19 경계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선 어제도 확진자 66명이 추가됐고 크루즈선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도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부가 보유한 면 마스크를 5천만 모든 가구에게 2장씩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시장 상인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야당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정부가 남탓만 한다며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표정 홍성혜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원팀을 강조하며 공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 정치를 약속했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선거운동 첫날 첫 저의 말씀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물류택배 노동자들과의 만남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대혼란을 맞았지만 정부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부의 실정을 유권자들에게 좀 낱낱이 밝히면 유권자들의 그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종로의 시장 상인들과 만나고 경제 실정에도 남탓만 하는 정권을 심판하자고 했습니다. 민생은 도탈에 빠지고 국민의 뜻은 무너지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꾸로 정권, 거짓 정권.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형제정당임을 강조하며 광화문 출근 인사로 선거 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생당은 광주에서 출정식을 열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정의당은 총선 출정식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모두 잘 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수에서 국토 대정주를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호 10번 번호표를 달고 뛰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고 민중당은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총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게 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팩트체크팀 오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확진자도 있고 또 자가격리 중인 분도 계신데 투표가 가능합니까? 네, 우선은 좀 그 상황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확진 환자가 3,900여 명 정도 되고 격리자는 네. 모두 합쳐서 어제 기준으로 2만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먼저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 환자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았습니다. 미리 받았군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신고하신 분들은 거소투표를 하면 됩니다. 근데 거소투표 신고일이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치료센터의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일부 사전투표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되고 그 외의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아니지만 이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해서 이제 자가격리 되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격리 기간이 2주기 때문에 사실 오늘 격리되는 인원은 15일 투표 당일에 외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투표를 한다고 외출을 하게 되면 격리 수칙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네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관계부처 장관들이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예. 방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일반 유권자들 투표소 갈 때 안심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선관위에서는 투표소에 갈 때 꼭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와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현장에서는 손소독제나 일회용 비닐 장갑을 비치해놓고 투표하기 전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고 대기줄도 1m 이상 간격을 벌려서 서도록 하고 현장에서 발열 체크를 해서 열이 있거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그렇군요.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실 때도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네. 방역 당국도 또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예. 그 유권자는 누구나 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 운동을 네.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거 운동은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후보 또는 어떤 당을 찍어달라 혹은 찍지 말아달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네. 18세 생일이 지난 유권자는 누구나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히 안 되는 사람은 선거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중범죄 등으로 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또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 이런 사람들 등등 해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이제 메시지 같은 게 오곤 하는데 네. 선거 운동 관련해 세세하게 또 규칙이 있더군요. 네. 먼저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건 네.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가가호 방문해서 방문은 안 된다. 네, 호별 방문해서 특정인을 뽑아달라고 하는 거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대화 방식은 가능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연설이다 이런 몇 명 거는 모아놓고 연설을 한다? 연설한다 이런 거는 또 안 되니까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자나 아니면 모바일 메신저 이런 걸로도 지지를 많이 호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만 문자냐 모바일 메신저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는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한테 동시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20명 이하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전송하는 방식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네. 근데 모바일 메신저 같은 경우는 전자우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보내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거 요새 많이 쓰실 텐데 카톡 프로필에 네네. 뭐 특정 후보의 사진을 지지 후보 올려놓는 거. 지지하는 네. 후보를 올려놓고 뭐 뽑아달라고 한다든지 본인의 상태 메시지에다가 누구 뽑아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허용이 되고요. 뭐 비슷하게 SNS나 홈페이지, 블로그, 뭐 카페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하고 요즘은 네. 또 유튜브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방송에서도 본인이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괜찮고 그 특정 이제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낼 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안 되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하자, 그리고 뭐 누구를 뽑자, 누구를 뽑지 말자, 뭐 이런 건 이제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뽑으면 뭐 뭘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네. 하는 거는 매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의사만 표시한다, 그러니까 약속만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후보자나 가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요.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방할 때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는 지지 후보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자원봉사여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품이나 식사,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군요.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거는 큰 틀에서 표현의 자유는 좀 열어놓되 이 금권 선거, 부정 선거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규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만약 투표가 없었다면, 그리고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4.15 총선 투표를 독려하고자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유재석 씨입니다. 함께 보시죠. 노 봇, 노 우리. 네, 투표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꼭 투표를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노 봇, 노 우리. 우리 모두를 위해서 꼭 투표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4월 15일 투표하세요.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4월 10일과 11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 신청 없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으러 갑니다. 꼭 투표하세요. 화창한 봄 날씨 속에 날은 계속 건조해져만 갑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그리고 전남 동부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도 비 예보 없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내일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청주, 광주 18도, 대구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다음 일요일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서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5시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저녁 7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